출생은 독일에서 그리고 성장은 한국에서 하셨어요. 네, 나름 이제 영어권에서는 서드 컬처 차일드라고 그 제3문화권 아이란 얘기를 해요. 이게 뭐냐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총 한 20년 독일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고 한국 부모님 밑에 자라긴 했잖아요. 독일에 있으면은 너는 여기 독일 사람이 아니야. 아무리 독일말을 하고 거기 있어도. 근데 또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외국물 먹었니? 이걸 또 알아차려서 뭔가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 같진 않다.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어딘가 껴있는 약간 그 독일 교포 1.5세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언제 한국으로 그럼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? 돌아온 거는 7살,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쯤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가 또 잠깐 중고등학교 때 독일에 갔다가 또 대학교도 석사 박사도 독일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. 야, 근데 7살이면은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그럴 때면은 맞아요. 애들이 이렇게 좀 너 이게 외국물 먹었어 하고 좀 그럴 것 또 같긴 해요. 구구절절한 얘기가 있답니다. 뭐냐면요.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어 이러면은 강의에도 사람들이 오 이래요. 그럼 아마 뇌 어딘가는 금수저네 막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. 예.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. 근데 사실 부모님이 유학생, 그러니까 아버님이 유학생으로 독일에 계셨고 또 어머님은 파독 간호사로 가셨었어요. 아주 어린 나이에. 두 분 다 독일에서 한 20년 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한참 있다가 귀국을 하셨는데 그 스토리가 좀 구구절절합니다. 왜냐면 독일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그 돈을 매달 꼬박꼬박 아버지 고향 친구한테 보냈던 거예요. 왜요? 집도 사고 땅도 사놓고 우리가 언젠가 한국 돌아오면 좀 잘 살 수 있게 친구가 좀 마련해놔라. 이번에 좀 마련해달라고 한 건데 네, 근데 그 친구가 막 뭐 땅 문서, 집 문서 다 찍어 보내주고 언제든 한국에 돌아와 금의 환영하면은 잘 살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 친구만 철석처럼 믿다가 드디어 86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 가자. 우리나라 우리 가족 있는 곳으로 그 친구만 믿고 왔죠. 아이고. 근데 이제 이미 짐작하시지만 공항에 친구가 안 왔어요. 아이고, 안 봐도 뻔하네. 전화도 안 받아요. 그 돈 다 떼먹고 호주로 도망갔더래요. 아이고야. 그래서 평생 모으고 맡기고 이제 살려고 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으로 시작을 한국에서 했고 저는 이제 그때 7살 막 국민학교 들어가던 국민학교잖아요. 나이인데 이제 사실은 집안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난 상태인데 공비 박사님. 이제 그쵸, 풍비박사 맞아요. 학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근데 이제 애들은 오 독일에서 왔네 좀 있는 집인가. 그러면 또 그때 별명 야 독일 막 이러잖아요. 독한 놈, 독일 살다 한국 온 놈,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잘 어울리지는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외부 환경은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집안은 이제 또. 네. 그랬구나. 근데 이제 생활하는 환경 자체로 달라지다 보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겠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뇌 안에서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 10년 그 이상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생겨요. 예. 그러니까 행복한 부모 밑에서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해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정되게 크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고 이렇게 사회를 통해 배우는데 사실 학교 가서는 좀 왕따,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부모님도 되게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 오고 나서는 계속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. 가출. 그리고 2년간의 방황하는 시기를 가출까지 보내셨더라고요. 하셨나 보다. 출은 언제 하신 거예요? 사실 이제 집안이 힘들면 부모님은 이런 희망을 품거든요. 내 아이라도 공부 좀 잘해서 내가 우리 아이 잘 된 거로 나의 어떤 보람을 찾고 싶다. 저희 어머님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잘해서 한 그 월반하고 3년 정도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막 수학까지 풀고 그랬었어요. 기대가 되게 많아서 얘는 한 15살에 카이스트 보내자. 이런 막 선행학습, 영재다, 영재교육 영재. 이런 좀 꿈을 가지셨는데 그쯤에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아버님은 보증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또 집안이 힘들어지고
그리고 또 이제 독일로 교환교수 나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만 집에 있는데 집안은 다시 힘들고 저는 사춘기, 어머니는 갱년기 되게 좀 막 또 혼란한 시기가 왔어요.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막 그 동반자살 시도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아유, 있었어가지고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어요. 집에서 네. 지내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때 그냥 무작정 가출을 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회피하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의 가출을 선택을 하신 그 거군요. 집에 있다가는 막 정말 나도 이상해. 네, 막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가출을 했는데 하필 지금 이 날씨 아니 1월, 2월 되게 추울 때 가출을 해가지고 어휴. 처음에는 서울역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묵었어요. 박스 뒤집어 쓰고 신문지로 너무 힘드니까 한 2주 버티다가 좀 따뜻한 데 가야 되겠다 해서 부산 그냥 기차 수모 타고 화장실에 숨어서 부산 내려가서 광안리 없으니까. 횟집 사장님들 마음씨 좋은 분들이 접시도 닦고 막 남는 회도 주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2달 버티고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운이 좋았던 게 인터넷이라는 게 그 당시 처음 나와서 PC통신이 생기면서 예, 네.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동호회가 많았고 주로 대학생들이 만났어요. 근데 한국 문화 제일 좋은 게 대학교 신입생이면 숙식이도 해결이 돼요. 선배들이 다 사줘요. 그렇지 신입생은. 네,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은 한 1년 반은 가출을 하긴 했는데 온갖 PC통신 동호회 생활 다 하고 나 신입이라고 MT 다니면서 하면서요? 대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. 아니 진짜 대학생 행세를 한 거네. 중학교 그때 2학년인데 중2 얼굴이 지금 얼굴이랑 비슷해요. 아, 노안이었구나. 아, 야. 되게 사갔었어요, 속된 말로. 그냥 이제 다니면서 뭐 그 학교 학생인 척하고 왜냐하면 다 연합 동아리 막 이러니까. 그치. 그럴 때 우리 때 그랬죠. 맞아요. PC통신 처음생 맞아, 인터넷으로 맞아. 만났으니까. 얘 나 때네. 그러면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이제 긴 얘기 짧게 하면 3년 월반하고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고 월반했다가 가출하고 뭐 이제 대학생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3년 까먹고 꼬라서 다시 재학년으로 고등학교에 갔어요. 고등학생 이야기를 한번 그럼 해볼게요. 네, 이때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내시는데요. 체벌 금지안을 통과시킨 주인공이라고. 저 학교 다닐 때 이거 예. 통과됐었는데. 체벌 금지안을 네, 체벌 금지안이 1998년에 통과가 됐어요. 예, 저 기억해요. 근데 제가 통과시킨 건 아니고요.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, 교수님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직까지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막 때리고 체벌이 이렇게 허용되는 게 되냐라고 해서 김대중 정권 때 이게 통과가 됐어요. 체벌 금지안이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제1대 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. 와.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. 중학생이 대학생 행사를 하면서 3년 동안 대학생들하고 놀고 다녔어요. 뭘 그만큼 이제 배웠겠어요? 정신적으로는 많이 데모하고 성숙해진 운동하는 거 거죠. 배워가지고.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우리가 왜 맞아야 됩니까? 청소년에게도 권리를 주세요. 막 이러면서 명동 가서 서명 운동하고 막 이랬는데 당시에 도와주셨던 뭐 국회의원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되게 운 좋게 총대를 매기는 했지만 체벌 금지안이 통과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. 저도 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세게 한 대 맞을래, 약하게 10대 맞을래 이런 거 저 들었거든요. 학교에서 네. 맞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제가 그때 그랬- 체벌이라는 게 불합니다 이러면 좀 덜 맞았구만 막 이런 맞아. 얘기만 많이 듣고.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뭐 교권이 다 떨어졌다. 그럼. 아우 이게 애들이 안 맞아서 그래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근데 진짜 또 너무 심하게 그랬잖아요. 너무 심했어요. 예. 맞아요. 심했어요. 강목, 야구밭, 맞아요. 큐대 이런 걸로 맞아요. 때리고 정말 심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걸로 맞아봤거든요. 사실 우리 예. 때에서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럼 다 맞아봤죠.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. 네. 아니 근데 네.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거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체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 것 같아요. 내가 본보기로서 잘 보여주면 그게 참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맞아요. 이게 교권 추락의 체벌 금지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이게 선생님도 힘드시고 아이들도 힘들고 둘 다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. 학생의 인권도 교권도. 근데 우리는 약간 뭔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싸우게 만드는. 아니 둘다 그러면은 힘든데. 이게 네. 학생 그런 게 때 있어요. 체벌을 받은 아이들한테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요? 이게요 정말 창의성과 뭔가 나 스스로의 자아정착성을 찾아가는데 아주 안 좋아요.
그러니까 억압되고 눈치 봐야 되고 체벌을 무서워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무기력해 줍니다. 그래서 이러한 체벌 그리고 어떠한 차별, 폭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뇌에서 코티졸 분비가 많이 돼서 내가 늘 스트레스 받고 눈치 봐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상황에서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꿈꾸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져요. 늘 눈치 보고 맞을까 누가 어떻게나 혼낼까 이런 신경만 쓰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. 억압된 환경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뭐 교권이건 학생 인권이건 좀 좋아졌으면 좋겠던 맞아요. 마음이에요. 네. 예. 그런 마음에서 아마 체벌금지법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통과한 건 아니고 예. 그냥 그 시대의 흐름을 타서 그래요. 아유, 예. 손대를 매는 걸 했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어떻게 안 돼? 학생이면 대학교 가. 공부 잘하면 되지. 그걸 네가 어떻게 바꿔?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서 안 되라는 말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저요 하나 네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세상을 바꾸는 거는 그러면 안 어렵다고 하는데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그게 제일 같거든요. 어려워요. 저희 이제 새해 계획 세우잖아요. 네. 근데 작심삼일하신 분들 우리 많죠. 지금 며칠 많죠. 지났는데 날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? 바꿀 수 있습니다.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새해에 뭐 해요? 계획 짜잖아요. 네. 근데 뇌를 바꾸는 거는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에요. 왜냐하면 작심삼일의 원리가 뇌과학적으로 뭐냐면 우리 뇌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전두엽과 감정적으로 당장 즐거운 거 하고 싶어하는 변연계가 늘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요. 근데 문제는 내가 좀 피곤하다, 스트레스 받는다, 힘들다 이러면은 전두엽이 약해져요. 그럼 당장 즐거운 걸 하게 되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, 그럼? 그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내가 매일 운동을 1시간 해야지 이러면 안 바뀌고요. 네. 딱 30초만 5층까지 계단 오르자. 딱 1분만 스트레칭하자. 이건 당장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계획 짜지 말고 당장 하잖아요. 이거를 한 달 정도 하면 자동으로 습관이 되면서 뇌에서 기저핵이라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내려가요.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고 그냥 매일 하루 계단 오르고 이게 자동으로 돼요. 그러니까 뇌를 바꾸는 방법은 막 계획을 거창하게 힘들게 세우는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면 뇌가 바뀌고 마음 먹은 바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. 계획이 아니라 꾸준함이 답이었네. 그럼요. 행동. 그러니까 행동. 작은 행동의 실천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게 모이면 이제 사회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. 듭니다. 그래서 다 맞는 건데 저희가 왜 맞아야 돼요? 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거지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?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그러게요. 많이 하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아유, 같습니다. 진짜. 네. 아니